네, 7월 2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어수선한 새벽이었습니다. 저도 조금 눈을 늦게 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4시에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는데 아직 연설이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나 싶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내슈빌 연설은 1시간 정도 늦게, 예상보다 늦게 시작이 됐고 그 1시간 동안 벌어졌던 정서적인 상황이 이겁니다. 네, 굉장히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았어요. 트럼프 결국엔 안 온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후원금만 받고 먹튀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 사이에 좀 시세가 빠졌었어요. 6만 7천 달러가 깨지는 모습까지 나왔고 토요일을 거치면서 쭉 올랐었던 것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의미 있는 멘트들이 나와준 게 호재로 작용했다가 트럼프 좀 빠지나? 안 나오나?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한 연설이었지만 막판에 가서 의미 있는 얘기들을 쏟아냈고 트럼프가 던진 떡밥을 센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준 게 호재가 되면서 또 다시 한번 6만 9천 달러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상당히 어수선했고 되게 어수선한 새벽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또 지연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와중에 뒤늦게 등판을 하긴 했는데 연설 자체가 되게 조금 정신머리가 좀 없었어요. 초반에는 거의 약간 아무 말 대잔치? 정말 그 엉클 MIT 나왔을 때는 저도 약간 졸려 죽겠는데 이 양반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엉클 MIT, 과학에 대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경과 동경을 MIT에 다니던 삼촌 얘기를 끌고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클 MIT 때 그냥 저 꺼버리고 잘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래도 트럼프라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장사꾼적인 어떤 속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구상에서 현존 인류 가운데 가장 장사꾼적인 감각이 강한 사람이어서 그냥은 안 끝날 것 같았는데 역시나 후반으로 가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는 그런 멘트를 해줬고 그래서 내슈벨 연설은 내슈벨 선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들이 나왔는지 조금 우리가 짚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거리들이 좀 있어요. 비트코인은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 성장할 것이다. 금보다 시총이 더 커질 것이다. 일단 멘트가 조금 빡세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선점해야 한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비트코인이 잡아먹을 건데 그거는 단순히 비트코인이 가치가 높다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국가 전략의 개념이라는 것을 중국과의 대결 국면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이 전 세계의 암호화폐 허브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의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서 이 암호화폐와 업계, 투자자 모두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크립토의 앞길을 막는 존재들을 없앨 것이다. 이러면서 대표적인 실명 2개를 거론했는데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것이다. fire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야. 니들 다 그런 거 들어오고 싶잖아. 이러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일 안에 친암호화폐 규제 규칙을 제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갈채를 또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런데 이 멘트는 정말 되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관점 자체가 완전히 기존에서 뒤집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러의 가치는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달러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거지같이 찍어내다 보니까 가치 자체가 추락하고 있고 그거를 비트코인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이게 트럼프가 지금 막 아무 말 대잔치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머리는 좋은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관련 어드바이저들이 있잖아요. 이번 행사를 주최한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도 지금 어드바이저로 들어가 있는데, 이 허투루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멘트를 듣고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트코인을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20만 개가 넘는데 미국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 매도하지 않고 축적할 것이다. 당신들도 비트코인 팔지 마. 팔지 마. Never sell your bitcoin,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가 비트코인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자체가 꽤 구체적이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국가 전략 자산으로 Strategic Reserve Assets로 지금 비트코인을 언급을 했던 거고,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서 연설을 했던 케네디 주니어와 비교했을 때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죠. 어느 정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축적할지에 대한 구체성은 조금 떨어졌고, 그래서 다소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공수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나? 그래서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면서 상당히 예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소 모호했던 부분에 구체성을 더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언급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미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적이라는 것은 지금 의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캠프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멘트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금고에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분산 보유를 할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걸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보유한다라면 미국은 부채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5년에 걸쳐서 100만 개를 매입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성이 숫자를 통해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의 멘트 그리고 신시아 루민스의 멘트, 이 두 가지가 상호 시너지를 내는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효과를 시장에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트럼프 멘트 직후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69,000달러 문을 두드렸던 것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이런 멘트가 트럼프 연설에서 빠졌던, 다소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을 채워주면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지금 비트코인 비축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번 주에 폭스 비즈니스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지만 연준이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원은행위원회 소속 위원들로부터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낸 상태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 변화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공화당 차원에서, 그리고 보수 성격을 가진 이 폭스 비즈니스 이런 언론까지도 방향성은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세팅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다. 이렇게 또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내지는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비트코인과 달러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관계, 흥미진진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밝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흥미롭죠. 특히 이제 이번 내슈빌 연설을 통해서 네 가지 비트코인 행정명령을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내리겠다, 서명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첫 번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연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양도하겠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연준으로 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 하루에 550개씩 매입을 해서 총 400만 개를 보유하겠다. 세 번째, BTC USD 거래에 대한 국세청 과세 그리고 신고 요구를 금지하겠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양도세 유예하게끔 유예 제도 적격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사안을 제시하면서 되게 다 엄청 전폭적이고 섹시한 멘트인데, 이거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보면,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가장 선명하고 섹시한 거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예요. 확실히 이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과 정책적인 비전 내지는 어떤 전략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인기는 트럼프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당선 가능성만 놓고 본다라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사실 공약과 의지, 인기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라면 트럼프와 케네디 주니어가 손을 잡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후에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어떤 플랜 중에 비슷한 것들이, 여기에 담긴 것들과 유사한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내슈빌 연설에서 트럼프한테 선빵을 날렸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새로운 열정은 환영하지만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본격적인 담론을 시작한 것은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트럼프는 2021년 비트코인은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우리의 영혼이고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가치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트럼프 연설 직전에, 하루 전에 이런 선빵을 날리면서 트럼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여기에 또 대응을 할까, 약간 TV 토론에 보는 느낌도 들었었는데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나름 케네디의 선빵에 선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트럼프스럽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 트럼프스러움에서 나오는 부족함을 신시아 루미스 현역 상원 의원이 나름 또 보완을 해주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분석가는 상당히 의미 부여를 해요. 지난 1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업계 전체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나.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 자산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어서 신시아 루미스가 68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100만 개 매입 법안 계획을 발표를 했다.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쏟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멘트를 놓고 봤을 때 약간 리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더라고요. 트럼프는 CBDC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선호도를 내비쳤어요. 당신들 다 스테이블 코인 뭔지 알잖아, 이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CBDC는 금지한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CBDC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상당히 더 선명해진 건데, 어쩌면 리플이 연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밝힌 것이 기존의 소송 리스크뿐만 아니고 어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이런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CBDC 시대가 열리면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CBDC 금지 그러면 리플이 약간 애매해지잖아요. 더군다나 리플 소송을 통해서 지금 기관 대상으로 판매된 물량은 증권이다 라고 지금 약식재판 판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번 트럼프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어쨌든 미국에서 소송 리스크 이후에 IPO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속도를 냈던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연내라는 거는 대선 전후잖아요. 미국 대선 11월 전후. 그래서 다 이유 있는 계획이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갠슬러를 파이어하겠다. 그러니까 갠슬러가 지발로 나가는 꼴도 안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파이어하고 크립토에 친화적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SEC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크립토 데일리가 보도한 내용 갠슬러가 사임할 경우에 XRP, 솔라나, 민코인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용이 또 맥락적으로 같이 바라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갠슬러는 2025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리플, 솔라나, 또 신규 민코인 등이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갠슬러가 사임하면 SEC는 리플 소송에서 얻은 약식 판결과 관련된 항소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진 뒤에 XRP 가격 급등 이런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준다. 또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솔라나 토큰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로 출범하는 SEC 행정부가 SEC와 행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출시되는 암호화폐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 기능, 스테이킹 이런 유틸리티가 추가된 신규 민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갠슬러가 사임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인데 갠슬러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임을 할 지발로 집에 들어갈 타이밍도 없을 것이다. 바로 해고가 될 것이다. 그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상당히 재밌게 조금 맞물려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